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하루씨입니다. 오늘 JP모건이 블록체인에 관련된 전략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것이 알트코인들, 그 수많은 알트코인들을 압살할 수도 있다는 부분들, 그럴 위험이 매우 크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그랬을 때 우리 베이비도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청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요. 이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체크해보니까 아직도 투자지원금 못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베이비도지 한 주라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모두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 체크해 놨으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이비도지 보유자 중에 한 주라도 있으시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희 베이비도지 제휴 거래소와 협업을 해서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금 지원을 해드릴 건데요. 상장 기념으로 거래소에서 직접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본 채널 구독자들 대상으로 해서 30분에게만 지원금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베이비도지 단 한 주라도 보유 중이신 분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지원금 받아가 보시고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무료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은 여러분들 유명하죠? 세계 최대 투자은행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연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미국 금융과 세계 금융의 어떤 지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그런 투자은행인데요. 또 유대인 자금으로 아주 유명하죠. 근데 이 JP모건이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2024년이죠. 이때만 해도 이 블록체인 내지 암호화폐를 뭐라 그랬냐면은 그냥 애완용, 그러니까 인형이다. 애완용 인형이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폰지 사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바로 2024년도 내내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2025년부터 약간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폰지 사기다라고 얘기하면서 뒤로는 블록체인을 개발해왔던 거예요. 대단히 이중적인 모습이고 진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예, 앞에서는 그렇게 사기라고 욕을 하면서 뒤로는 블록체인을 만들어 왔던 거예요, 자기들도. 그래서 그게 이제 키넥시스라고 하는 그 JP모건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와 달리 폐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가되고 인증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XRP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 베이비도지가 기반하고 있는 BNB 같은 경우는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개발자들도 그렇고 사용자들도 그렇고. 근데 이 JP모건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예금 담보, 그러니까 예금, JP모건의 예금을 넣은 주로 기관들이죠. 물론 거부 개인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기관입니다. 이 기관들이 예금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예금 계좌를 담보로 한 토큰을 만들었어요. 자기네 그 키넥시스라고 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요게 이제 JPM 코인이라고 합니다. 요걸 이미 발행해서요. 유통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는 이런 작업을 다 해왔던 거죠. 앞에선 사기라고 하면서 폰지 사기다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이제 한 2달 됐는데 이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죠. 코인베이스가 이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레이어 2입니다. 이더리움의 2층에 존재하는 블록체인이죠. 베이스라고 하는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어요. 코인베이스가. 여기에서 JPM 코인을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도 발행을 하지만 이거를 링크시켜서 베이스 블록체인,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레이어 2 블록체인인 베이스 블록체인에서 JPM 코인을 발행을 해요. 그리고 유통을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코인베이스에서 거래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JP모건 본사, 지사, 그리고 거의 자회사들 이런 데에만 유통할 수 있는 그런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넘어서 퍼블릭 블록체인이라 할 수 있는 베이스 블록체인에서 이걸 발행하고 코인베이스에서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기관형 블록체인인 캔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관들만을 위한 폐쇄적인 블록체인이에요. 요 블록체인에서도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죠. 이거는 JPM 코인을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캔턴이라고 하는 기관형 블록체인을 쓰는 기관들은 이 JPM 코인을 유통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할 수 있는 거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솔라나 블록체인에서는 갤럭시 디지털의 CP, 기업 어음까지 토큰을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발행되고 솔라나 블록체인을 통해서 거래되는 기업 어음까지 토큰을 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거 되게 충격적이었죠. 이더리움 레이어 1, 이건 이제 레이어 2라면 레이어 1, 1층에 있는 원래 본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MMF, 머니마켓 펀드를
담보로 해서 토큰을 발행했어요. 그러면서 이 JP 모건의 회장이 이더리움 위에 모든 금융을 올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말이 되게 유명하죠. 왜냐하면 한 7, 8개월 전만 해도 이더리움 비트코인 다 쓰레기다라고 했었는데 쓸 게 뭐 있냐. 뒤에서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던 겁니다. JP 모건이 어떻게 보면 세계를 대표하는, 특히 미국 금융을 대표하는 하나의 투자은행인데, 이들이 자신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가지면서 자기네들 내에서는 거래가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될 수 없잖아요. 이게 바깥 세상에서, 즉 JP 모건의 그 영역 바깥에서도 이게 거래되고 발행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유력한, 그리고 기술이 좋고 정평이 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많은 기관들이 사용하는 그런 블록체인을 배타적으로 선택해서 링크를 거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이나 데이터를 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도 유통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데서나 유통시키지 않아요. 이렇게 이미 시장 지배적이고 시장을 이미 많이 확보하고 있고, 그래야 JP 모건의 이런 여러 가지 뭐 JPM 코인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자산들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돼서 거래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지배적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술적으로 검증이 된 기술 지배적인 그런 퍼블릭 블록체인들, 이런 이더리움, 솔라나 이 정도 되는 블록체인들과 배타적으로 링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미 모건 스탠리, 다른 뭐 모건 스탠리나 시티은행도 그런데 대부분의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이런 식의 패턴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미 평가가 끝난 거죠. 어떤 블록체인이 시장 지배적이고 어떤 블록체인이 기술적으로 좋고, 오류가 적고 안전한가, 또 보안에 있어서도 안전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관들의, 금융기관들의 평가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금융기관이 어떻습니까? 블록체인 경제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오고 있고 들어왔고 앞으로 더 될 거야. 뭐 1%도 안 됐죠. 이제 100%가 다 블록체인에 가서 금융을 할 텐데, 이들이 뭐를 선택하겠어요? 자신들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가지면서도, 물론 그것조차도 안 가질 수 있지만 가지면서도 어때요? 이런 시장 지배적인 블록체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 지배력이 더 커진다는 거죠. 여타의 다른 블록체인 암호화폐와 간극이 더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알트코인이 너무 많아요. 18,000개 정도 상장된 것만 18,000개 정도 됩니다. 요 알트코인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주식과 달리 암호화폐는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주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근데 암호화폐는 이게 주식이 아니라 화폐라고요.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알트코인은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하나는 이런 이더리움, 솔라나 뭐 이런 베이스 같은 블록체인형 코인이 있어요. 암호화폐가 있어요. 그죠? 이건 블록체인 자체로 승부를 거는 거죠. 근데 어때요? 우리 베이비도지처럼 커뮤니티 기반의 코인이 있어요. 이거는 실사용이에요. 실사용.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코인이 블록체인에서 실사용되는 거를 목표로 하는 코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무장한 금융기관들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특히 블록체인형 코인이 다 망할 거예요. 대부분. 뭐 제가 여자 90%라고 했지만 저는 뭐 더 심하게 95% 이상 망할 겁니다. 다 없어질 거예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얘네들의 선택을 못 받는 거죠. 금융기관들의 선택을.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ETF에 리스트업 되지 못하는 알트코인은 다 괴멸될 것이다. 그 다음에 ETF 시장에 리스트업 됐더라도 기관의 사랑을 못 받는 ETF들, 거기에 소속된 알트코인들도 다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만 해도 약 150개의 ETF가 만들어질 예정인데 다 알트코인들이죠. 다 전멸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커뮤니티가 작은, 왜냐하면 이거는 블록체인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실사용으로 승부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블록체인들이, 이런 JP 모건이고 어쨌든 이런 블록체인들이 이제 디지털 경제를 확대시키고 확장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코인들을 구비를 할 거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코인들을. 그랬을 때 뭐를 기준으로 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가. 그러면 커뮤니티 규모가 작거나 없는 코인은 100% 전멸합니다. 뭐냐, 불러주질 않는 거죠. 그리고 대신 커뮤니티 규모가 커서 이 코인을 우리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나 퍼블릭 블록체인에 올릴만 하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여러 가지 디지털 경제, 블록체인 경제, 금융 활동을 하겠지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초백맞는 극소수의 커뮤니티 기반 코인은 살아남을 거예요. 근데 우리 베이비도지는 어떤가요? 지금 정확하게 약 250만의 커뮤니티 홀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JP 모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블록체인들이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블록체인 금융 활동을 구가해 나갈 때 당연히 초빙할 만한 그런 코인이죠. 불러들일 만한 코인인 거죠. 우리 베이비 도지 같은 경우 기반하고 있는 블록체인이 워낙 BNB 블록체인이 워낙 성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다른 블록체인에 링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플랫폼 코인입니다. 단순히 민코인이 아니에요. 플랫폼 민코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성과 이런 기술력 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정말 피비린내가 날 겁니다.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이 다 붕괴하고 상장 폐지되고 사라져갈 때 우리 베이비도지는 커뮤니티의 거대함과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것이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여기서 잠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단기적으로 폭등하는 코인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넷이란 암호화폐 핵심 블록체인에 대한 시스템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작동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블록체인으로서 메인넷은 해당 프로젝트가 완전히 생태계 구축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메인넷이 없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세입자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현실에서도 세입자들은 비교적 적은 주거 비용으로 좋은 집에 살 수 있지만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전세 사기 등에 대한 위험성을 떠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넷이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메인넷에 대한 출시 일정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미친 듯한 폭등을 받기 위해서 메인넷 출시 전에 우리가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메인넷 출시 후에는 주가가 크게 상승한 다음에 폭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면 되는 거죠. 최근에 메인넷 출시로 인해서 베라체인이 한 72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메인넷 출시에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메인넷 출시 전에 매수하고 메인넷 출시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매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넷 출시 일주일 만에 5배 오른 스토리 코인 있죠. 실제 생태계는 걸음마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메인넷 출시 이벤트로 인해서 단기 바닥에서 몇 프로 상승을 했어요? 500% 이상 상승이 나온 스토리 코인입니다. 플라즈마 단기 하락에도 주간 83%에 대한 급등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메인넷에 대한 효과가 주목이 되었고요. 그리고 파이코인도 30% 이상 가격 급등이 나왔었는데 메인넷 출시 임박과 함께 인공지능 AI에 대한 투자額대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대한 코인 중에서 지금 2가지 코인은 메인넷 출시로 인해서 977%, 451% 정도 상승이 나온 상황이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가지 코인을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는 10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매수를 하세요. 매수 타이밍 저랑 같이 한번 잡아보실 분들, 메인넷 일정이 곧 나올 3가지 코인을 잡아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977%, 일주일 만에 977%, 451% 그냥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0.24, 0.27, 0.24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010-9627-3205 남겨주시는 분들 메인넷 일정 같이 한번 매수를 잡아보시고 매수 타이밍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요거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 좀 더 보람찬 신년 우리 모두 같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화면, 제 동영상 화면 아래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에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